여러분 반갑습니다. 짱박사입니다. 시장은 9월달 들어서 8월과 비슷하게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답답한 모습을 조금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해요. 아무래도 시장에 일단은 최근에 8월 말부터 시장의 주도주급이 5G가 연속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때 고가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G 관련해서 기존 주도주 종목이 이틀 동안 급등을 하면서 비주도주였던 전파, RF텍 등이 순차적으로 갑자기 단기간에 40%, 30%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선침해가 되지 않았다면 접근해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단기로 접근을 한다면 굉장한 리스크를 떠안고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예를 들면 돌파 매매 정도는 가능한데, 밑에서 잡고 그 흐름을 쫓아가기란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수급이 연속되었던 쪽은 아무래도 5G가 연속적인 수급을 좀 보였고요. 그 외에는 이 전반적인 종목들이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8월 말부터 제약 바닥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5G 올라왔고, 동시에 이제 넷패스 비메모리가 올라왔다가 이제 IT 쪽에 약간의 크랙이 생긴 거는 그 이재용 부회장 파기 환송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이 약간의 분수령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재용 부회장의 이 공판 결과에 따라서 향후 진행될 삼성의 투자가 불투명해진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9월 4일 내일 있을 글로벌 파운드리 포럼에서 삼성전자가 변함없는 투자에 대한 의지,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시장에 강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는 당연히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내일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지켜볼 생각이고요. 오늘 해외 증시는 중국은 일단 전일 제조 PMI 지수 자체가 예상이 49.8에서 50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중국이 그간 해왔던 경기 부양책에 의한 효과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국 증시가 어제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은 상당 부분 그간의 상승의 피로감이 있고, 아직 미 증시가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미 중국 증시도 혼조세 속에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일단은 나스닥은 야간 선물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미국 증시도 약간의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소폭 밀렸다 가는 모습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까지 국내 증시를 봤을 때 하락에 대한 상당한 내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는 어떻게 보면 외인들 손에 달려 있고 연기금의 방어력에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일단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홀딩 정도가 유효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이벤트가 있는 부분에 대한 매매 가능해 보이고요. 자, 어제 문 대통령 관련해서 조국 관련한 이슈가 있었죠. 조국 딸 때문에 교육 관련해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입 과정에 대한. 그게 이제 4일, 여긴 빠졌는데 4일 내일 이 정책에 대한 점검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단은 메가인디가 이제 종가 무렵에 하루 종일 안 움직이다가 찌라시가 떴어요. 찌라시 종가 부분에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약간 매수만 해놓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재료가 작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재료가 작고 내일 재료 노출이면 이쪽은 별로 좋지 않은 섹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이 있어도 이쪽은 개인적으로는 별로인 것 같아요. 이쪽은 별로인 것 같고, 조국 관련된 이제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한 청문회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국이 제가 봤을 땐 강행할 것 같아요. 강행. 법무부 장관 임명에 강행할 것 같아서 화천기계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도 비록 하락을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쪽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돈육은 어제 오늘 쉬었기 때문에 눌림 자리를 좀 공략해 볼 필요 있다. 여전히 가격은 50% 빗사이에 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슈화는 다시 한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장 초반 KPM 테크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상한가를 간 이유가 2차전지 배터리 파우치 필름에 대한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실적인 수혜주는 율촌화학인데, KPM 테크가 그간에 이제 뭐 시가총액도 작고 가볍고 하다 보니까 얘를 상한가로 보낸 모습이 있네요. 예전에 율촌화학은 한번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오늘 돌파만 이쪽 두 곳에서 진행을 하고, 일단은 뭐 특별한 매매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촌화학 정도는 관심 종목 놓고 좀 공략을 해보려고 하고요. 물론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 노리면 좋겠는데 그 눌림목 잘 잡아야겠죠. 그리고 5G 섹터 지속 강세, 오늘은 천파 기지국, 그 다음에 뭐가 있죠? RF텍, 이렇게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안에서 튀는 모습을 보이는데, 약간 지금 과열된 느낌도 있어요. 지금 과열된 느낌도 있어서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 볼게요. 일단은 오늘이 이제 9월 3일이니까 9월 3일이 그 아시아나 항공 예비 입찰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대기업 불참으로 폭망해서 이제 급락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또 이슈화가 되는데, 이번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위에서 산 사람들이. 그래서 이쪽은 거들떠도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9월 4일 삼성전자 일본 글로벌 파운드리 포럼이 있습니다. 내일이죠. 일단 오늘 IT 관련된 또 비메모리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좀 약세를 보였는데, 내일 이제 삼성전자의 이런 투자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좀 띄워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밀려도 다시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쪽은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가 이제 열리는데요. 이것도 내일부터죠. 근데 스마트 시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또 갤럭시 폴드 출시 예정이라 이거 관련주 해서 원익큐브도 있었죠. 근데 다른 이슈로 좀 올렸고, 이제 OLED 관련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7일 영진약품, 페아마케 등등 이슈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강세 종목을 볼 때, 중국 소비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일단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 그리고 이제 11월까지 남아있는 이슈가 또 중국 소비주의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화장품주 쪽에서는 AVCNC가 가장 강했고, 그 밖에 웬만한 종목들은 상당히 강한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추세적 상승보다는 시장의 테마가 부재한 가운데서 일단 뭐 중추절에 의한 단기적인 이슈화가 가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대응해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일단 지금 시간까지 나스닥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지네. 1%.
자, 그럼 원자재. 자, 그럼 네, 종목 보면서 수급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컴퓨터를 바꾼 지가 불과 이제 2달뿐이 안 됐는데 컴퓨터가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모르겠네요. 이상하게 녹화만 누르면 특히 한투를 제가 쓰는데 한투 쪽에서 좀 네, 렉이 좀 강하게 걸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오늘 증시 보면 이제 코스피에서 외인들의 매도가 좀 많았어요. 특히 이제 이게 전기전자 섹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강력한 매도가 좀 나왔고요. 그 밖에는 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코스닥에서 통신장비 쪽이 상승을 하는데 이쪽에 강한 매도가 나왔다. IT에 대한 강한 매도가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거래 대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거래 대금이 적기 때문에 이 수급이 몰리는 쪽은 그나마 살아있는데 수급이 빠진 쪽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모습까지 나와서 좀 이게 사실 가장 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수급에 이제 메이저 수급이 없고 시장에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안 가는 종목은 아예 안 가는 모습이 좀 펼쳐지고 있네요. 자, 종목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일단 연기금이 열심히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방어만 할 것 같아요. 단지 방어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 박스권 방어하는 모습이 이어질 것 같고 삼성전자가 4만원 이탈을 안 하면 IT는 그냥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이탈을 하면 이미 이탈을 하게 되면 이미 전체적인 IT 장비주들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이닉스는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네요.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다. 자, 셀트리온 오늘 셀트리온 쪽은 호재가 좀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조금 상승을 했는데 여전히 상승이 제한적인 모습.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수가 눌릴 때 공략을 해보려고 하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지수 눌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지수 눌림을 일단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밖에 필룩스는 보유하고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고 가고 있고 슈팅 나오면 일단 뭐 1차적으로 매도하고 네, 또 진행을 해 보려고 해요. 굉장히 좀 잘 안 가네요. 잘 안 가.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쪽을 좀 보면 오늘 오토팩이라는 종목이 한가를 갔어요. 이제 뭐 시가총액 고작 400억짜리 종목이 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이 지금 시장 안에서 특히 비메모리 섹터를 완전히 지금 짜증나게 만들어 버렸네요. 매매하고 있는 섹터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훼손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테스라 좀 큰 폭의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비메모리 안에 관련주들의 모습이고요. 일단 대장이 네페스인데 네페스가 안 죽어야겠죠 내일. 그래서 내일 이제 강하게 돌파되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관찰을 해보고 돌파를 시켜놓고 이렇게 가버리면 그닥 좋은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돌파를 시켜놓고 움직일 때 더 강하게 위로 계속 치고 가줘야 돼요. LB 세미콘 오늘
120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줄 걸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가 외인 뭐 양매도가 좀 강하게 나와서 그렇고, 일단은 9,500원 위로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추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올라가서 하방은 잡아놓고 고점이 내려가고 있고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이러다가 뭐 이렇게 틀지 이렇게 틀지, 근데 아래로 틀 걸로 일단은 봐지고는 있어요. 리버스 차트로 볼 때 이렇게 해서 가다가 선배에서 아래로 그리고 SFA 반도체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서 일단은 매수를 했고 2,570원대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됐네요. 여기를 깨버려서 이 하단 쪽으로 내려왔는데, 일단 내일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차트가 훼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차트가 훼손된 부분은 없고, 시장의 모멘텀을 살려줄 거는 포럼에서 투자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덕산 네오룩스 추세 강화 패턴이에요. 이미 얘는 갭을 만들어 놓고 이 갭 위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단기로는 한 24,000원까지 무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밖에 OLED 보면 이제 HP 테크놀로지, 뭐 AP 시스템 뭐 다 있는데, OLED는 계속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계속 좋고, 계속 박스권 트레이딩 무난히 가능한 섹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MS 눌림목 지금 보려고 하고 있고, 1차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오늘 종가에 조금 살짝 봐봤고요. 15분 봉상 빠진다면 이런 구간 16,600원 구간까지는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더 내려오면 요 아래까지인데, 거래량이 터진 곳은 이쪽이거든요. 15분 봉에서 이 구간이 거래량이 터지고 돌파 안착이기 때문에 이 언저리에서 단기 바닥을 잡고 한 번 정도 강하게 튀어주는 모습 예상합니다. 실적 괜찮고 나쁘지 않아요. SN S텍 고가 부분에서 버벅대는데,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 선까지만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되겠죠. 추세선이 안 깨지는 선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기본 펀더멘털이 훼손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컬러레이 뭐 이거는 그냥 장 초반에 아마 그런 매매일 겁니다. 121선 눌림에서 바로 반등 주고 죽었기 때문에 장초에 바로 대응하지 않았으면 이런 거는 다루기 힘들죠. 장초에 바로 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이제 중국 소비주 안에서 지금 가장 대장이니까 한번 관심 종목으로만 넣어보고요.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보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은 보험으로 가지고 있고, 미중이 으르렁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급등락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하단 정도를 하단을 안 부시면 이 아래에서 또 매수를 해서 종목을 더 끌고 가볼 수 있도록 저는 해볼 생각이고요. 서진 시스템은 다 매도가 됐어요. 서진 시스템은 매도가 되고, 여기 61선 훼손하기 전까지만 딱 기준을 잡고 이 안에서 올라가면 이 위 아니면 이 안에 박스권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HFR 고가 노래를 해버리니까 지금 조금 애매하네요. 그리고 우리손 FNG 시간 외에는 상당히 많이 빠졌네요.
이 구간이 되겠죠. 1, 2 구간 22,000원 22,000원 구간 한번 대응 한번 해보겠습니다. 22,000원 구간. 그리고 JMK부터 오늘 올라갔는데 이거는 조금 건들기가 그래요. 다 좋은데 거래량이 아직 많이 안 터져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꼬꾸라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EM코리아 쌍바닥은 만들고 가는데 EM 풍국주정, 오히려 풍국주정이 저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풍국주정이 이렇게 하면서 한 번 정도 슈팅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EM이나 풍국주정을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위메이드 갭을 들어놓고 여기서 물량을 봤는데 이 갭 훼손을 안 하는 선에서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없이 위로 수정을 받고 있으니까 내일 정도 한번 뽑아줄 가능성도 있어요. 관련해서는 이제 달빛 조각사에 대한 사전 예약자 수를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을 해보시고 지금 종목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오늘 중국 소비주들이 상당히 강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에이블 CNC가 좀 수급적으로 양화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관심 종목들은 되게 많은데 클리오도 괜찮고요. 클리오도 최근에 흐름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클리오도 괜찮고, 5G에서는 우리넷 아래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되게 많은데 이상하게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종목들마다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약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좀 고려하셔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게 시장의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듯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추석 전까지 1, 2, 3, 4, 5, 6, 7 7거래일 뿐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종목 베팅 하기보다는 최대한 지키는 매매 하시면서 추석 전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지금 또 좋아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좀 답답한 증시 속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